1500년이 넘은 현존하는 전통주 중에 가장 오래된 술로서 건강한 재료들로만 빚고 맛이 달달하여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술이라는 것이 소곡주의 우수성입니다. 우리 술은 진짜 역사도 깊은 술이잖아요. 진짜 이게 한산소곡주는 우리가 다른 것 넣지도 않고 일단 찹쌀하고 누룩이 주 원료가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소곡주만 드셨을 때는 속에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이게 그 다음날 많이 마셨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속에 숙취도 그다지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한산소곡주는 머리 안 아프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기는 해요. 소곡주는 금강하구원에 위치한 한산이다 보니까 금강 평야에 좋은 품질 좋은 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한산면에 대한 지하수의 물에 대한 호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과 원료가 만나고 이제 할머님과 어머님의 그런 손맛이 곁들여져 가지고 한산소곡주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소곡주 같은 경우는 다른 술과 다르게 조미하지 않는다는 것, 순고기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리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할머님께서 1979년도에 무형문화재를 지정받으셨지만 우리나라의 주식법상 90년도에 첫 면허를 받기 시작했어요. 할머님하고 어머님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저도 92년부터 이 소곡주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하시던 거 어머니가 이어받으셨고 그대로 제가 3대째 이어받고 있습니다. 한산으로 시집을 오고 소곡주를 빚으시던 시할머니를 도와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었어요. 술 빚기에 소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가양주를 시작으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주의인데 이게 또 맥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좀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선은 저희 어머니가 계속 소곡주 사업을 하고 계셨고요. 원래 작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조금씩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돼서 어머니도 좀 힘들다고 하시기도 하고 해서 오빠랑 같이 더 키우고 싶기도 하고 저희 엄마 거를 또 다른 분들께 또 소곡주를 맛보게 하고 싶기도 해서 제가 이제 대표로 맡아서 이제 소곡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힘든 거는 이게 원료들이 뭐 쌀이니 뭐 누룩이니 조금 무거우니까 이제 제가 좀 감당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만 좀 힘들고, 이제 쌀이나 이런 거를 들려면 기본 20kg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고 이제 물을 불려야 되고 하는 그 작업 모든 게 진짜 힘이 이렇게 많이 들 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를 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오시는 손님들이 저희 술을 드시고 술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참 기분도 좋고, 엄마랑 같이 만드는 이 술이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 서류 같은 거 우리 나이 때 조금 뭐 컴퓨터에 조금 능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통신 판매니 뭐니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야 판매 능률도 오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난감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이런저런 뭐 상품이니 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 몰랐잖아요. 30년 넘게 이 가업을 잇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역사성이나 그 술 빚는 제조 방법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았습니다.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처음 전통주가 면허를 받으면서 저는 이제 쌀부터 누룩 만드는 이제 밀 원료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껴가다 보니까 술은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1500년 역사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술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 불과 30-4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전에는 이제 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손맛에 의해서 술을 빚어 오셨는데 이제 대량 생산 규모가 되다 보니까 손맛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개척을 하다 보니까 술도 많이 쉬어지기도 하고요. 할머님한테 꾸지람도 많이 듣고요. 어머님한테 핀잔도 많이 들으면서 이 가업을 이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봤고 현대적인 과학을 접목을 시킴으로써 소곡주의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곡주는 전통주로 해서 이제 명절에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 설이 있을 때는 그때 좀 많이 나가고 조상님께 진상하는 차례주로서 가장 많이 수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정까지는 구정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구정이 지나면 쌀 품종에 대한 부분들, 모짜리 농민들과의 그런 대화, 그다음에 품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를 조금 하면서 또 이제 간간히 이제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9월 달, 10월 달 이제 추석 있을 때 그때 좀 바쁘고 이제 추우면서 이제 온도가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보관용 용해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우선 찹쌀 농사를 지어 재배하고 찬바람이 나는 늦가을에 술을 빚어 여과를 하고 숙성을 시켜 병주입을 하여 제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항시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 우리 술을 빚어요. 그러면은 그 술을 빚은 걸 가지고서나 1월이나 2월 정도에 우리가 이제 술을 걸러요. 저온저장고에다가 숙성을 시키고 구정을 맞이하면서 일단 우리가 빚은 술을 내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뭐 1년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또 농사도 져야 되고 하니까 놈들은 길다 하지만 굉장히 빨리 가요, 진짜. 쌀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효모나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미스를 먼저 이제 그 더 잘 발효가 되라고 미스를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을 고두밥을 지어서 그 고두밥을 다시 이렇게 집어 넣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걸 하고 이제 그 100일 동안 발효를 시켜서 기계에 거쳐서 그거를 이제 맑은 갈색 술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예쁜들은요 소곡주를 빚기 전에 몸을 정갈하게 하고 죄를 지냈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 의미는 정직이라는 말로 들렸고 정직하게 빚어야 술도 맛있고 제 술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곡주는 저의 뭐 삶이죠. 이제 삶이 돼야 되고 삶이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소곡주란 이젠 인생을 바치는 술이 된 거죠. 어머니가 했던 거 이제 계속 이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술을 만들게 되는 인생인 거죠. 저의 인생. 나에게 소곡주란 이제 저도 이제 50이 넘어갔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하나를 이뤘다는 그런 성취감? 내가 나이 먹어서 이걸로 이제 생을 솔직히 마감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자식들한테 남겨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뭐 제가 무의미하게 살진 않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소곡주는 제 인생의 전부이면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제가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긴 여행인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길을 가야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150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 3000년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좋은 여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끔 더 좋은 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